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회 필기를 2023년도 전기 자기야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이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의 A의 그 독립금속고리를 정전 용량은 어떻다고 했죠? 4파이 엡실론 A 요렇게 이빨 4개 4파이 엡실론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도체로 하나의 폐로를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넣으면 그 두 금속의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올라가고 서로 다른 두 종류 이러면은 펠티에 아니면 제백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류를 먼저 흘렸어. 그러면 펠티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진공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이 도체면 이거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거 잘못 봤어. 아깝습니다. 사실 이거 맞춘 거야. 동그라미. 자, 보세요. P11Q1 플러스 P12Q2는 3이에요. 지금 AB의 전위를 V1이라고 하고 B를 VB라고 했을 때 이 전위는 P11Q1, P12Q2는 3이고 또 VB의 전위는 P21Q1 플러스 P22Q2가 전위가 2V라고 했죠. 그래서 2예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엔 어떻게 A에만 1쿨롱을 줬죠. 그때 3이라고 했으니까 P11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1쿨롱을 주고 여기는 0을 줬으니까 근데 이게 2라고 했으니까 P12는 2가 됩니다. 이거는 P21이랑 똑같아요. 그랬을 때 AB에 각각 3쿨롱과 1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의 전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아까 P11이랑 P12를 구했죠. P11은 3이라 그랬죠. 그리고 P21은 뭐라 그랬어요? 2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각각 3쿨롱과 1쿨롱을 줬다고 했죠. 그러면은 3 곱하기 3, 2 곱하기 1 해서 3, 3은 9, 2 곱하기 1 해서 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입니다. 자, 정상 전류계 제인은 전류밀도, 시그마는 도전율, 로는 고유저항, E는 전개의 세기일 때 오음의 법칙 미분형. 오음의 법칙 미분형은 도전율 곱하기 2입니다. 그럼 도전율은 이 저항의 고유 저항의 역수죠. 요 세 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도전율을 오음의 법칙 미분형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각도 나오고 이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 또는 뭐 힘 이런 거 나오면 앞에 3개 곱하고 사인 30 사인 시타를 해준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0.1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30에서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입니다. 반지름이 R인 원형 전류의 I에 의한 반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우리 외운 거 있죠. NI. 이 N2의 2A분의 NI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권수는 한 번이죠. 그러니까 이 A분의 I가 됩니다. 여기서 반원이니까 또 2분의 1을 곱해주면 4R분의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자계에서 성립되는 맥스웰 기본 방식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게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래요. 이 나머지는 맞아요. 이거 라블라 곱하기 H는 IC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라블라 곱하기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그 다음에 라블라 D는 로예요. 요건 알죠? 요건 확실히 알죠? 요거 두 개는 좀 외워주세요. 근데 잘 안 외워지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기 인덕턴스 L인 코일에 전류 R을 흘렸을 때 자기의 세기가 H이다. 이 코일에 전류 2분의 I를 흘리면 저장되는 요거 우리 아시죠? 자기 에너지 밀도의 식을 아시죠? 그럼 자기 에너지 밀도는 얼마예요? 이거는 우리 뮤 H 나오는 식 2분의 1 뮤 H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류를 2분의 I를 흘렸대요. 그러면은 이 자개가 우리 자개는 어떻게 돼요? 자개는 줄은 어때요? J는 2분의 1
2분의 1 li 제곱인가? 하여튼 이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이게 인덕션에 저장되는 인덕션에 저장되는 에너지인가? 하여튼 그게 내나 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식에서 이 줄이라는 것은 이 힘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잖아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H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가 이 제곱이니까 요게 2분의 1i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4분의 1i로 줄어드는 거예요. H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맞나요? 그러면 4, 4, 16.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 뮤 H에서 이 뮤 H가 4분의 H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 되면 16분의 H 제곱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약분이 되면 8분의 1 뮤 H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유전체가 자 경계면에서 경계를 이루고 접해있다. 이 경계에 전하분포가 없다고 한다. 그럼 경계면에서 전개의 법선 성분은 연속인가요? 경계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에서 접선 성분은 경계면에서 전속 밀도와 법선 성분은 연속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네. 경계면에서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에요. 경계면에서는 경계면이니까 접선 성분이 연속이겠죠. 경계면에서 전속 밀도의 접선 성분은 전속 밀도의 전개의 접선, 전개는 접선, 전속 밀도의 접선 성분은 법선,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 이렇게 굴절을 한대요. 이렇게 굴절을 해.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 불변이 아니, 경계면에서는 변해요.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는 굴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이경도 E와 V와 전개 E의 관계식.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전이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식은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E는 한번 적어볼까요?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 그 다음에 다음 정전기에 관한 식 중에서 틀린 것은 단 D는 전속 밀도, V는 전이, 로우는 공간 최적 전하 밀도, E는 유전율이다. 이 포화송 방식 이게 답이 많이 나와요. 포화송 방정식 라울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13번. 질량이 10-10승이고 전하량 Q가 10-8승인 전하가 자기장에 가속되어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가 A는 10제곱 I 플러스 10제곱 J면은 요거 비율이 똑같은 거. 이거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 거 같지? 자, 그 다음에 14번. 간격 뒤에 평행판 도체 V의 전이차를 주었을 때 음극 도체판을 초속도 0으로 출발한 전자 E에 양극 도체판이 도달할 때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평행판 도체 사이에 전이차 V를 주게 되면 전자 E에 가해지는 에너지 W1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 W2는 같다라는 생각에서 W1은 2 곱하기 V예요. 2 곱하기 V. 그 다음에 W2는 2분의 1 MV 제곱이래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다고 놓고, 구해보면은, 그래서 속도는 얼마인가? 이게 V가 전이차고, 속도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이차고, 하나는 이게 속도는 이게 속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V를 이건 전이차 V인가 봐요. 이 V를 비슷한 걸 써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참나. 2를 곱해주고 M으로 나눠주네요. 그죠? 그리고 루트를 씌워준 요게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그림 나오면 뭐라고 했지? She needs banana.
요거 2번. she needs 바나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6번. 대지면에서 높이 h로 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우리 매우 긴 선전화의 뭐 전개색 E는 뭐라 그랬죠? 2파이 엡실론 R분의 R이 있었나요? 전개색 R이 있었죠. 그 다음에 람다 하나였죠. 람다. 근데 그래서 이 높이가 하나만 있었어요. H가 반비례합니다. 액체 유전자를 포함한 콘덴서의 용량이 C인 것에 V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고 있는 누설 전류는 누설 전류는 이거는 RC는 로 엡실론 이고요. 그죠? 로 엡실론 도전율 분의 엡실론이에요. 도전율 분의 엡실론. 그러면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C는 누설 전류는 뭐죠? 그냥 외우세요. 누설 전류, 누설 되니까 욕 나오잖아요. 그래서 CV가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로 엡실론. 자, 그 다음에 18번 1.2의 점전화가 5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3AZ의 속도로 운동한다. 이 점전화가 이런 힘 자기 내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단 뭐 요런 거 나오면 요런 모양 있잖아요. 요런 모양이 나오면 AX, AY 플러스 AZ를 써줘. 그리고 5, 2, 마이너스 3 써줘.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마이너스 4, 3 써줘. 그리고 나서 AX, AY, AZ라고 적어주고 요 가로를 적어주고 앞에 그 다음에 AY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를 적어주고 이거를 AX를 구할 때는 요렇게 지우고 요거를 크로스해서 빼줘요. 그러니까 2, 3은 6 빼기 3, 4, 12 그래서 빼기 플러스 12가 되네요. 그러면 얼마죠? 그러면은 이게 21이 나오네요. 21. 그 다음에 요것도 요 AY를 지우고 5, 3, 15 마이너스 5, 3, 15 그 다음에 3, 4, 12 이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는 뭔가요? 볼까요? 또 요 A 여기를 지우고 4, 5, 20에다가 2, 4, 8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그래서 28이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퐁당퐁당이 되는 퐁당 이것도 퐁당퐁당이 되고 이거는 같은 부호니까 이거는 안 되죠. 이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점전화가 1.2 쿨롱이라고 했죠. 이 앞에 1.2로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구형 단면의 반지름 D인 자성체가 있다. 이 자성체의 자와의 세기를 J라고 할 때 자기 모멘트는 최적 곱하기 힘이에요. 최적 곱하기 힘. 그러면 자와의 세기를 J라고 했죠. 그러니까 J는 그대로 주어졌네요. 그럼 최적 구의 최적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3승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J를 곱해준 게 답입니다. 자, 20번 자기 모멘트는 최적 곱하기 최적 곱하기 힘. 자, 그 다음에 전류 분포가 도체 표면에 집중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장을 표피 효과가 돼. 표피 효과는 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작을수록 이런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년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사람 누구니까 패러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 4cm의 철심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웨바의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2800의 자개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은 약 얼마인가? 이거는 우리 자속밀도는 뭐죠? S분의 파이. 요거 S분의 파이는 B는 뮤 H 요 세 개가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쓸 거냐면은 요 S분의 파이 지금 단면적 알죠? 그 다음에 자속 알죠? 그러니까 요걸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단면적 S분의 파이는 뮤 H인데 H도 알죠? H 2800. 그러면 이 철심의 비투자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SH 또 뮤 제로 분의 파이는 H 2800 아니지 2800이 아니라 뮤 S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427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체 A, B의 접합면에 전하가 없을 때 각 유전체의 전개 방향이 그림과 다음 전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요건 여러분 아시죠? 전개 방향 E1 사인 시타 1는 E2 사인 시타 2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E2를 구하는 거니까 요걸 넘겨주면은 사인 시타 2분의 사인 시타 1, E1이 됩니다. 여기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율이 9인 유전체 내에 전개의 세기가 100일 때,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 우리 에너지 밀도,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 줄 퍼 베타 3승. 요거 구하는 방법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이 뭐예요? 유전율, 그냥 유전율 그대로 줬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9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100의 제곱이 해서 답이 여기 4.5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자, 5번 유전체에서 변이 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외우세요. 변이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켜. 자개시가 저 변이 전류로부터 발생되는 거였군요. 자개시 변태였군요. 변이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켜요. 자개시는 변이 전류로부터 발생되는 거였습니다. 반사계수로는 0.8일 때 정제파비 S를 데시벨로 표현하면, 우리 데시벨로 표시하면은 이게 20로그에다가 20로그를 취해준다고 했죠. 20로그 10, 그러니까 ln을 취해준다. 20에다가 ln 얼마를 취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답은 20로그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제파 B라는 거는 1 마이너스 로의 절대값 분의 1 플러스 로의 절대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로의 절대값이면 0.2분의 1 플러스 로의 절대값은 1.8이라고 해서 9가 나와요. 그래서 20로그 9가 됩니다. 7번 비투자율이 2500인 철심의 자속 밀도가 자속 밀도면은 뭐죠? B네요. B고 철심의 부피가 4 곱하기 10의 6승일 때 철심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거는 어떻게 구했더라? 이거 엄청 열심히 구해가지고 구했는데, 자, 자기 에너지는 뭐예요? 자기 에너지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준게 우리 그 줄 퍼 메타 제곱 요거 있잖아요. 면적당 에너지. 근데 이게 부피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면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뮤 h잖아요. 뮤 h 또는 2분의 1 뮤 h 제곱 또는 2분의 1 뮤분의 b잖아요. b 제곱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속 밀도니까 b를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다가 이게 단위 면적당이니까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은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지금 부피를 줬잖아요. 이게 열심히 풀어서 이 답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식을 모르겠네요. 다음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극판 간격이, 그래서 이제 답은 파이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극판 간격이 D, 면적 S인 유전율을 엡실론이고 정전 용량량 C인 평행판 콘덴서의 V는 Vm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는, 이거는 부호는 똑같아요. 부호는 플러스고 여기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이기 때문에 변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 코사인이야. 코사인 오메가고 오메가를 또 곱해줍니다. 오메가 C를 곱해줍니다. 자, 내도체 반지름이 4파이 엡실론 분의 1, 외도체 반지름이 파이 엡실론 분의 1인 동신구 사이 유전율이 엡실론이 매질로 채웠을 때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은, 요거는 내도체 반지름, 외도체 반지름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외도체 반지름 B-A 파이 엡실론 분의 1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분의 1 해주고
4파이 엡실론하고 A 곱하기 B를 해준다고 했죠. A는 요거 4파이 엡실론분의 1, 파이 엡실론분의 1 하면은 이걸 계산을 하면 3분의 4,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자,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판에 면밀도 시그마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이 평면의 전개의 세기는 몇인가? 이 전개의 세기를 물을 때는 이게 엡실론 제로 시그마일 때가 있고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일 때가 있는데 요 도체 평면 판이란 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엡실론 제로 시그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1kV로 충전된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줄일 때 콘덴서의 크기는 약 몇 마이크로 F인가? 그러면 2분의 1 CV 제곱이 1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V를 알죠? V는 1. 그 다음에 그래서 2분의 1 C1은 1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2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자, 12번 반지름 2m인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중심 간격 2m로 진공 중에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1km당 정전 용량은 약 마이크로페럿인가?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이제 풀었는데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왜 틀렸냐면 그래서 요건 뭔가요? 이렇게 무한히 긴 원통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ln a분의 d-a 평행하게 놓여있는 애들 분의 파이 엡실론이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ln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단위를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도 앞에 숫자가 맞으면은 이거다 하고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상관을 안 하고 앞에 것만 열심히 풀었는데 이건 굉장히 단위가 좀 왜냐면 이게 ln이기 때문에 여기 단위를 틀리게 되면 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2mm예요. 그러니까 0.002mm겠죠. 그래서 A가 0.002mm, 2-0.002mm예요. 그리고 파이는 3.14 곱하기 8.885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0.02라고 이제 이게 센치로 착각을 해서 0.02라고 해서 풀면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ln이 앞에 붙어가지고 요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자, 면적이 S고 극간 거리가 D인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류 엡실론 S의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 용량은 몇 F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전 용량은 요거잖아요. 엡실론 S분의 D 요거죠. 기본식이죠. 이 그림 나오면 뭐라 그랬죠? 시 니즈 바나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5분 진공 중에 반지름 50분의 1 도체구 A와 내외 반지름 25분의 1 및 20인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고 QA는 4 플러스 4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의 전하를 대전시키고 도체구 B를 전하를 0으로 했을 때 도체구 A의 전위는 각 몇 볼트인가? 이거는 이 전위는 이거 풀다가 말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그 식 있잖아요. 그 전위 뭐 여기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 전위 구하는 식 뭐가 있죠? 4파이 엡실론 r분의 뭐죠? q 근데 이 r이 없어지고 이 r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4파이 엡실론분의 q 분의 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뭐 요거 있잖아요. 이걸 구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왜 안 해봤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q는 알고 있죠. 파이 엡실론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제일 큰 게 지금 반지름이 50분의 1 근데 어떤 게 A일까요? 요거 이렇게 풀어보시면 162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수식 BIL 중에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거 헷갈렸어요.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왼전 오발. 왼전 오발이에요. 그래서 왼손이기 때문에 왼전을 골랐어야 되는데 전동기가 전기자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심재료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BH 치킨, BH 곡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로축은 자속 밀도이다. 가로, 세로, 이게 세로, 자속 밀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속 밀도 맞죠? 자화력이 0일 때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라고 한다. 자화력이 0일 때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잔류, 이쪽은 잔류. 그 다음에 잔류자기를 0으로 하기 위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화의 경력과 가근겹이 자속밀도는 뭐 일정하지 않겠죠? 이게 답입니다. 어쨌든 간에. 잔류자기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력을 가해야 된다. 이걸 0으로 하려면 뭔가 자화력을 가해야 하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L인 정사각형 회로에 I가 흐르고 있을 때 정사각형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2루트 2라 그랬죠? 2루트 2. 자, 삼각형은 정삼각형은 뭐랬죠? 2분의 9.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루트 3.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림과 같은 회로 C의 전류 I가 흐를 때 미소 부분 D를 거리 R만큼 떨어진 집에서 자기의 색이 DH는, 전에는 이거 찍어서 맞췄는데 그냥 다 곱하고, 이런 거에 사인 얼마가 있으면 IDL 사인 시타에다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그냥 4파이 R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냥 외우세요. 답은 그냥 외우세요예요. 자, 그 다음에 균일하게 원형당면을 흐르는 전류 I에 의한 반지름 A, 길이 L인 B2자율 뮤S인 원통도체의 내부 인덕턴스는, 이것도 식을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렇게 원형단면을 이룬 전류 I에 의한 반지름이 A고 길이가 L인 원형도체 내부의 인덕턴스는 뮤L을 파이 8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8파이. 뮤L을 8파이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해주면 2분의 1, 10-7승 뮤S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속밀도가 0.3인 평등 자개 내에서 요거는 60도 각도 놓여 있고 받는 힘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3개를 곱해주고 사인 60이라고 했죠. 요거 60도 각도가 나오고 도책 받는 힘 나오면 3개 곱해서 그냥 사인 60 해주면 나옵니다. 이 정전계와 정작의 대응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W는 2분의 1 CV 제곱, W는 2분의 1 RI 제곱입니다. 자, 단면적 S, 길이당 권수가 N 제로해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죠? 뮤 SN의 제곱. 요게 단위 길이당. 우리 보통 L분의 N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인 코일에 전류 I를 흘렀을 때 자개의 색이 H였다. 이 코일을 진공 중에 자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줄 퍼 메타 3승이니까 뭐죠? 요거죠. 기본식이죠. 자,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 두 판의 V의 전압을 가한 후 도체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했죠. 2분의 1 엡실론 D분의 V 제곱. 이것도 많이 했죠. 기본식이죠. 그죠? 자,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시간 변화율. 패러데이 법칙 시간 변화율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극 에어갭이 시그마인 강자 형태로 된 환상 연구 자석에 성립하는 식은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은 H분의 B는 시그마 외우세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거. 마이너스 시그마 L 뮤 제로. BH, B 나누기 H는 마이너스 L 뮤 제로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전위 함수가 V는 3XY 플러스 2Z 플러스 달 때 전개의 색.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는 아예 풀지를 않았어. 찍지를 않았어. 근데 찍었다면 맞았을 거예요. 왜냐? 이걸 찍었을 거야. 왜냐? 이게 지금 부호가 다 같죠. 전개색이 2는 D를 V로 같은 거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가 되던가 다 플러스가 되던가 비율적으로 똑같은 부호를 가지겠죠. 그래서 다 마이너스인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하 Q가 공기 중에 자기 T의 수직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돌입했을 때 받는 힘은 이 받는 힘 나오고 지금 요게 수직 방향으로 했으니까 시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타 몇 도를 주지 않아서 헷갈렸는데 시타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곱해서 다 곱한 거를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2 평행판 콘덴서가 이때 저기까지 절반 두께의 유리판을 넣었다면 콘덴서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건 요 외우라고 그랬죠. 1 플러스 절반 두께일 때 2 입실론 Sn 곱하기 0.2 해서 여기 지금 비유전율이 10이죠. 그러니까 11분의 20 곱하기 0.2가 돼서 이게 0.36이 나옵니다. 자, 11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나왔죠. 중심에서 자기의 색이 나왔죠. 2분의 9. 자, 그 다음에 전속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전속은 벡터라 그랬죠. 전속 벡터. 그 다음에 전속밀도는 전기 자기색이 같은 방향이죠. 전속밀도는 유전체 내 붕괴 세기와 다르죠. 조금 다르죠. 좀 빼줬잖아요. 전속밀도의 크기가 일정한가요? 하여튼 이게 답이래요. 전속밀도는 유전체와 관계없이 크기는 일정하다. 전속밀도는 유전체 크기가 전속밀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아까 뭐는 다르죠? 그러면은 왜 헷갈려요? 전속밀도는 하여튼 뭐 변화한다. 전속밀도가 뭐 변화하지 않는다 하면은 변화한다고 크기는 일정한가 봐요. 변화하진 않는데 변화하는데 크기는 일정한가 봐요. 자,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죠. 평등 자기 직각방에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운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운동 주기는 발사 속도와 무관. 이게 항상 답이에요. 14번 벡터 포텐셜 A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자기의 세기의 H는 몰라. 외우세요. μ분의 1, 2-3x제곱 AZ. 방향은 제가 풀었던 모든 답은 AZ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 4cm인 철심에 6 곱하기 10의 -4승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2800의 자기의 세기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은 약 얼마입니까? 아까 풀었던 거죠. S분의 Q는 μH 해서 요거를 다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은 426이 나옵니다. 자, 점전화에 의한 전위함수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 그레이드 V는 어떻다고 했죠? 이거는 앞에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그레이드 V는 앞에 마이너스, 그레이드 V는 마이너스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미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편미분 해주면은 분자는 그대로 해가지고 분자일 때는 그냥 2승을 그대로 해주고 분모는 여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게 내려와서 2x 또 내려와서 2y가 되고 여기 ij를 붙여주면은 요게 답이 된다고 하더라고. 자, 17번 정전계에서 정의 전하가 주어졌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읽어보면 맞고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도 골고루 분포하지 않죠. 표면에만 분포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오샤바레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개의 세기입니다. 자개의 세기. 비오샤바레 법칙 자개의 세기. 유전율이 다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이면 뭐가 이게 D가 일정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2분의 1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 하고 D의 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면천한 밀도 제곱에 비례하죠. 자, 두 종류로가 나오면은 톰슨은 땡이죠. 제백 아니면 펠티예요. 근데 전류를 먼저 통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나오죠. 그러면 뭐죠? 펠티에라 그랬죠. 온도가 먼저 나오면 제백이라 그랬죠.